출근과 이 각자 일에 매진하는 평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. 서울 은평구 카페 거리에서는요, 긴박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데이트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여성이 있었습니다. 이 폭력을 휘두르던 남성은 골프채를 가지고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보고 막았습니다. 자, 이 사건의 전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21일 날 서울 은평구 카페거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.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? 네. 남성이 지나갑니다. 그런데 이 여성을 끌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예, 그러면서 무슨 폭행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이 남성은 골프 가방을 가지고 갔고 골프채를 들고 그 여성을 때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. 60대 남성이었고요. 그런데 택배기사가 내려서 뒤쫓아갑니다.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. 피를 흘리며 여성은 나오고 있었고 그 인근의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고 있었습니다. 이 60대 남성은요, 이렇게 몸싸움까지 했고요. 골프채를 휘둘러서 이 40대 택배기사의 그 쇄골과 갈비뼈가 다치기도 했습니다. 어허. 그리고 염산까지 뿌렸는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 여성이 골프채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염산까지 뿌리려고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아까 화면에 보셨지만 저 폭행 장면을 지나가던 택배 트럭을 몰던 기사분이 내려서 처음부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저 당시에 저 싸움을 가장 처음으로 말렸던 택배 기사님과 저희가 통화를 해봤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죠. 처음엔 가해자분을 이렇게 목격을 했어요. 근데 가방 하나 메고 골프채를 한 손에 들었는데 그 모습이 그 아침 상황하고 좀 되게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갑자기 그 여자분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골목으로 이렇게 막 끌고 들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골프채를 뺏어서 이렇게 넘어뜨렸는데 그분이 넘어진 상태에서 메고 있던 가방에서 뭘 꺼내는데 그 빨간 플라스틱 병, 우리 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염산병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꺼내서 뚜껑을 따서 저한테 뿌리려고 해서 이제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을 쳐 나왔죠. 그러니까 굉장히 극박한 상황이었네요. 그러니까 다른 흉기도 가지고 있었고요. 그렇죠. 가방에서 염산을 꺼냈다.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계획된 범죄 아닙니까? 이렇게 되면? 이거는 뭐 살인 미수에 지금 해당하고요. 네. 살인 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. 이게 이제 골프채도 골프채 문제지만 그 안에 염산이라든지 과도까지 숨겼습니다. 네. 혹시라도 이 살해를 의도했고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미수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막던 택배 기사한테도 아마 이 염산을 뿌리려고 했으면 그것도 살인 미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면은 살인 미수의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면 가중처벌됩니까? 그렇죠. 두 개의 범죄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네. 뿌렸는데 그게 뭐 얼굴이라든지 간다 그러면 생명에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뿌리는데 그걸 잘 피했기 때문에 이제 택시 기사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지금 갈비뼈에 금이 갔다 그러거든요. 골프채로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일단 살인미수죄가 2개 정도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기사분 남의 싸움 지금 여자분을 구해주려다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인데 이 부분도 저 가해자의 처벌에 다 포함이 되겠죠?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. 네. 이렇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그 범죄는 피해자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. 아하.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은 살인 미수를 적용하는 것 같고요. 네. 또 그 해당 택배 기사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해 등의 그런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한 그런 그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. 자, 이 가해 남성을 가장 먼저 말렸던 택배 기사님,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들었나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저도 항상 평소에 얘기하던 건데 저런 순간에 참 조금만 도와주면 큰일 안 당하고 이제 그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어났던 사건들 많이 보면서 평소에 생각하던 게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자, 심정숙 기자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이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이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범죄 패턴을 보면요. 그 가해자가 다시 한번 범죄를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애인이 바뀌더라도 상대 여성이 바뀌더라도
남성이 다시 한번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로 그 조사가 됐고요. 똑같은 여사친과 똑같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재범률이 34.5%, 그리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하여튼 바뀌었을 때, 파트너가 바뀌었을 때도 범죄가 또 한 번 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50%가 넘는다고 하거든요. 이 정말 흉악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던 그 얘기가 생각났네요. 여자 때리는 남자만큼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없다. 네. 이런 말은 제가 해도 괜찮죠, 박지훈 변호사님? 아, 해야지요. 네. 그거는 뭐 사실은 좀 이렇게 데이트 범죄의 시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마 이것도 뭐 이걸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만날 때부터 어떤 폭력 성향이 내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. 뭐 쉽게 주먹을 진다든지 막 네. 벽을 친다든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고 알겠습니다. 신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